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있어서 영상을 통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하반기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는 여러 소식들이 하나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식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은행, 주민센터, 병원, 마트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꼭 가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인데요. 병원 못지않게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약국입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국 조제약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약국에 제출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해 줍니다. 그런데 동일한 처방전이라고 해도 내가 약국을 언제 갔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어쩌다 한번 조제약을 먹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꾸준히 조제약을 지어 드셔야 하는 경우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국은 조제약의 경우 할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제비의 약 30% 정도가 할증되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할증 제도를 피하여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으나 그래도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약국을 방문해서 약을 조제해 지어 드시면 할증 없이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는 평소 조제료의 30%가 할증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시간은 5시 55분이지만 약국에 사람이 많거나 조제되어야 하는 약의 양이 많아서 6시가 넘은 시간에 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약을 받는 시간이 6시가 넘었으니까 할증이 붙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처방전 접수 시간이 5시 55분이기 때문에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6시가 임박했을 때는 6시 이전에 처방전을 제출하시는 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9년 발의한 지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제도가 2024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비용에 대한 부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죠. 바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모든 의료비 영역에 있어서 다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우리나라 가입자 중 약 78%가 가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5,145만 명 중에서 약 78%인 3,997만 명이 의료비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인데요. 개인마다 가입한 보험사와 보장 항목 비용 등 세부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데요.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병상 30개 이상인 병원부터 시행되고 1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약국과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입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시행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곧바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병원에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전송 대행 기관을 거쳐서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로 전송 요청을 하면 전산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고 청구한 보험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단 10월 25일부터 방문하는 모든 병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마다 시작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지만 방문하는 의료기관에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지 꼭 먼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거리가 먼 병원의 경우 또다시 진료를 보러 갈 때 겸사겸사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지 않는 이상 다시 시간을 내서 방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소액의 보험금 청구의 경우 증명서류 발급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귀찮아서 보험 청구를 포기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 또는 취약계층 분들의 경우는 실손보험 청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일일이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한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보험금 잘 청구하셔서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 규정을 운영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급받으셔야 할 보험금 청구를 보다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